유난히 극성맞은 더위를 피해 낭만적인 휴가를 꿈꾸며 제주도로 떠난 제보자의 가족. 옆에 보니까는 요트도 많이 써 있고 이제 카약도 있고 하는 거 애기랑 같이 즐기면서 가다 보니까는 쭉 뻗은 해안 도로를 달리던 바로 그때 악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맙소사, 맞은편에 차는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기어이 정면 충돌하고 말하는데요. 경찰 쪽에서는 핸드폰 사용이나 졸음 운전으로 운전자 부주의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은 시원한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인 강원도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스키장 근처에 아파트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손을 꽉 잡았어요. 근데 그 차가 돌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엄청 다치겠구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요. 갑자기 들이닥친 사고에 자동차도 반파되고 말았고 황금 같은 휴가의 부푼 꿈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난 일,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일까요? 가해 차량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넘고 2차 사고를 낸 건데요. 알고 보니 직진 차로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과속을 하다가 급커브 구간을 만났고 속도를 통제하지 못해 결국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중간에 보면 이렇게 정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삼거리 교차로입니다. 삼거리 교차로. 근데 교차로는 그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죄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야심한 시각 도로 한복판에 대자로 누워있는 한 남자. 혹시 사고를 당한 걸까요? 바로 이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이렇게. 혹시 주행하시다가 문을 열고 떨어지신 건가? 아니면 뭐 사고 나서 그러신 건가? 제보자는 일단 경찰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경찰이 도착하고 어찌됐거나 제보자가 아니었으면 큰 위험에 빠질 뻔했어요 지금. 어둠 속에서 안 보여요. 그냥 뭐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은 우선 남자의 의식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의식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는 남자. 아하, 이렇게 보니 사고가 난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아니 왜 도로에 누워 계셨던 거죠? 옆에 족발집에서 술을 드시고 너무 더우시니까 주무시려고 이제 차에다 에어컨을 틀어놓으시고 주무시다가 옆으로 떨어지셨다고. 아이고, 저기 아무리 약주를 많이 하셨어도 좀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계곡에서 즐겁게 물놀이를 즐기던 이 가족. 숙소로 향하던 길에 그만 봉변을 당했는데요. 던졌나요? 운행 중에 날아온 건 바로 돌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이제 따졌죠. 따지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저보고 자기를 저 산까지 태워달라고, 산 밑에까지. 아주 기가 찼죠. 술 취한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가니까 술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만취해서 달리는 차량에 돌을 던진 행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보자 가족이 무사하다니 다행이네요. 깜짝 놀랐다. 자, 여기는 고속도로인데요. 평화로운 이 고속도로 위에서도 뭐였죠? 아하, 이 원터치 텐트는 아주 잘 펴집니다. 주인이신가 본데 조심히 걷어가세요. 저 이거 봐. 얘네 뭐야? 뭐야 이거? 어이구. 이야. 자, 제보자는 수사남매를 천천히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도 방향을 정확히 하네요. 역방향으로는 알아요. 사고에서 보면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표를 계속 뒤에서 이제 지키고 간 거죠. 대박이네. 외양간을 뛰쳐나온 소들은 본격적으로 세상 견학에 나섰는데요. 터널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거침없는 폭풍 질주. 그런데 왜 3마리밖에 안 보이죠? 한 마리 또 나고 된 거예요, 뭐예요? 체력이 좀 딸렸는지 그 3마리들 중에 뒤처지더라고요. 치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치사하게 나만 놔두고 그냥. 아우, 힘들어. 상진 씨는 뒤처진 한 마리를 형들한테 인도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귀에 붙은 인식표로 그들의 집을 찾아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분이 진정한 소몰이시네요. 정말. 네. 아, 정말. 손을 어떻게 잘 또 이렇게 몰아놔줘가지고 소 안전하게 별 사고 없이 잘해서 아주 고맙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제아들 어디 보자. 잠깐의 가출을 마치고 다시 잡혀온 사춘기의 소사남매. 아유 여기 있네요. 아니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나온 거죠? 큰일 날 뻔했네. 궁금하니까 이거를 이제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푸는 거야. 아. 풀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몰란 거지. 아이고 영리하네요. 자,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소사남매. 무려 5km에 걸친 그들의 이유 있는 소생크 탈출은 이렇게 감동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나오면 안 된다. 끝도 없는 긴 휴가지 행렬. 이 도로에서는 또 어떤 일이 포착됐을까요? 다 죽어 쳐갖고. 급정거다. 오! 이거. 아하,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세 번째 촬영했는데 제 뒤에 있는 차들이 연속적으로 쾅쾅하면서 아하, 몸도 마음도 들뜬 휴가길에 벌어진 7중 추돌 사고. 사고의 원인이 뭘까요? 왜 갑자기 섰을까요? 올림픽 때문에 도로 공사 같은 걸 해서 차선이 갑자기 줄어드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량들이 혼란스러워서 급정거를 한 것 같습니다. 아하, 안전거리만 확보됐어도 피해자가 많이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요. 말 그대로 안전을 위한 거리. 여러분 모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잘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차선을 넘나들며 흔들립니다. 아하, 대체 앞차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1차 받고 2차 충돌을 해서 뭔가 물체가 떨어졌었어요. 사고 차량에서 의문의 물체가 떨어졌다. 다시 한번 보시죠. 도로 경계석과 충돌하며 뭔가가 튕겨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체 저 물건은 뭘까요? 후방 카메라입니다. 예. 자, 의문이 풀릴 것도 같은데 뭔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 어린 아이입니다. 이쪽에 충돌을 하고 차가 전복되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이가 창문을 뚫고 나온 거죠. 아이고. 근데 차량이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떨어진과 동시에 한 3m는 굴러갔어요. 정말 아찔한 사고. 다행히 아이는 부모님이 바로 데리고 가셨다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이라 자칫 아이와 달리던 차량들이 2차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다시 봐도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뒤에 앉으니까 애들이 이제 뭐 경치 보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안전벨트를 했더라면 아무래도 이렇게 튕겨져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또 다른 사례입니다. 커브를 돌던 승용차. 빠르진 않았는데. 오! 사람이 또 나왔어요. 또 아이. 보이십니까? 야. 도로 한편에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앞만 보고 있다 갑자기 애우는 소리에 나도 거기를 딱 돌려보니까 애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요? 괜찮아야 할 텐데요. 애들이 만질 수 있잖아요. 뭐든지 만지는데 그거를 딱 열면 애들이 튕겨나간다고요. 아마도 아이가 무심코 문을 연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자, 그래서 대부분의 차에는 차일드락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인데요. 차량의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잠그면 안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거 꼭 해놔야 되겠네요. 아이 있는 집은. 네, 작동법이 다양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에게도 안전은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면서도 모르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7월입니다. 과속과 칼치기 때문에 일어난 대형 교통사고. 이거 일명 칼치기라고 부르죠. 예. 좁은 공간으로 갑자기 끼어든 거죠. 친구분들끼리 바캉스를 가는 그 모습이었었어요. 그래갖고 밖에 뒤에 이제 트렁크 쪽에 뭐 바캉스 용품 수박이라든지 아이스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였죠. 하지만 이때 바캉스용품만 빠져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뒤에 탔던 승객인데요. 부상이 심각해 보입니다. 운전자와 그 외 두 명은
정상에 있고 떨어져 밖으로 나간 증상 중에 치유 중에 있습니다. 노면과 충격이 있기 때문에 2차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이 다칩니다. 여러분, 차량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전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동생과의 마지막 대화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평상시하고 똑같았죠. 아침에 잘 쉬었다 오라고 하고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평소처럼 나갔던 동생은 운전을 하던 중 절벽 아래로 차량이 추락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그냥 참담하더라고요. 가서 보는데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게 한 번씩 보여요. 동생이 운전하던 차가 절벽에 추락하기 직전 충돌한 트럭의 블랙박스가 마지막 모습인데요. 사실 처음에 동생은 다른 차를 치고 스스로 절벽에 떨어져 사망한 가해자의 입장이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화물 차량이 가해 차량이었다고 일단은 판단해서 수사를 하다가 블랙박스 확인한 이후에 경찰가 사고 원인 행위를 제공했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블랙박스 속에는 화물차 앞에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보이시죠? 갑자기. 아하. 게다가 곧 밝혀진 앞 차량의 진로 방해 이유는 고인의 형을 더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주거지에 이제 임해가지고 검거할 당시에 자신의 그 차량 대시보드에 그 핸드폰을 올려놨었는데 그때 마침 그 핸드폰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전방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기를 줍다가 그만 고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동생을 잃은 형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이는 어이가 없죠. 그런 거 몇 번 봤을 때만 해도 남의 일이었는데 막상 내 일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억울하죠. 사실 이렇게 휴대전화기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는 생각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후방 카메라를 한번 보시죠. 보셨나요? 운전대가 아닌 휴대전화기를 잡고 있던 충격적인 운전자의 모습. 이처럼 생활하는 내내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 이들을 일명 스몬비라고 부르는데요. 운전 중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시게 되면요. 만약에 차량의 속도가 한 60km라고 가정을 하면 1초만 이제 한눈을 팔아도 17m를 이제 눈을 감고 운전한 것과 같고요. 음주로 치면은 이제 만취 운전 정도 수준 이상으로. 실제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2009년 437건에서 지난해 1,300여 건으로 무려 3.1배 증가했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맨인 블랙박스가 묻습니다. 당신도 혹시 스몬비족입니까?